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수도권에 최대 2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그동안 국지적으로 내렸던 기습폭우와 달리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음 주 중반까지 많은 비가 이어져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정보 공유와 방류 점검에 우리 측 전문가 참여를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계획대로 즉시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나섭니다. 4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9년 만에 총파업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은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나토와 함께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올라 2021년 3월 이후 상승폭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미 연준의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늘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 폭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부터 또 장맛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새롭게 형성된 초강력 장마 전선이 오늘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머물게 되는데요. 수도권에는 최고 2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고돼 철저하게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토빛 물이 주변을 집어삼킬 듯 세차게 몰아칩니다. 집은 무너지고 떠내려온 잔해에 차량도 파묻혔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일본 서남부 후쿠오카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며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 장마전선은 태평양 쪽으로 이동했지만 중국 산둥반도 쪽에서 형성된 장마전선이 한반도에 상륙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 이후 정체전선이 달라지며 더 활성화됩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 차가운 공기와 남쪽 덥고 습한 공기가 팽팽히 맞서며 긴 띠 모양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 중심축이 정체할 경우 한 곳에 비가 집중될 수 있다고 기상청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에 최고 250mm,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시간당 30에서 8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은 다음 주 중반까지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황에서 길게 이어지는 이번 장맛비에 침수나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서 6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IAEA 보고서 공개 이후 첫 만남이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고 한국 전문가가 과정 점검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입니다. 미소를 지은 기시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고 한국어로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30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오염수 방류 모든 과정의 모니터링 정보를 한국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방류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 최종 보고서를 언급하며 한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방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할 땐 즉시 방출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후속 논의는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오늘 열리는 한일 양자회담에서도 이어집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보고서 검토 내용과 신속한 통보 체계 등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와 함께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의 정보 수집망인 바이시스까지 공유하기로 하며 결속을 다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나토에 참석한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과 나란히 섰습니다. 북한이 ICBM을 쐈다고 말한 윤 대통령은 이제 대서양과 태평양 안보를 구분할 수 없다며 강력한 집단 안보 체제를 예고했습니다. 나토와 협력의 틀을 제도화하고 우리 인태 지역에서 AP4가 지역 안보의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나토와의 군사정보 공유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나토의 정보 수집 활용 체계인 바이시스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연 설명했습니다. 바이시스란 나토 회원국이 자신의 기밀을 공유하는 일종의 전장정보 수집 전산망인데 우리나라도 이 망을 통해 북미사일 정보를 올리거나 나토의 테러 관련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나토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지인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과 원전 등 분야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바르샤바에서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언급했습니다. 현지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불법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74분 동안 1000km를 비행하며 역대 가장 긴 사정거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은 권용범 기자입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어제 오전 10시쯤. 고각 발사된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ICBM급인 미사일 최고 고도가 6000km를 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행 시간은 약 74분으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의 탄도 무게에 따라 사거리가 늘어나면 미국 전역이 사정거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今回の ICBM 級弾道ミサイルは、現時点ではいわゆる衛星と称するものとは異なると考えていますが、これも詳細につきましては防衛省において分析中であります。 북한은 연속 담화 직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상황. 큰 틀에서는 북한 빈말을 하지 않는다. 미 전략 핵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사정 경고의 메시지. 나토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새벽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불법 행위엔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확장 억제력 강화에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은 북한은 오는 27일 전승절을 앞두고 추가 도발로 긴장감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북한이 어제 쏘아올린 ICBM 화성 18형 시험 발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감행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오늘 이번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했고 전략 무력의 핵심 무기 체계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또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에서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아시아의 위협일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나토와 유럽연합,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중에 서울 강남과 가장 가까워서 많은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이 교산 신도시의 8만 명 시민들이 출퇴근길 교통지옥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 경기 하남 교산 신도시 부지입니다.
오는 2028년까지 649만 제곱미터 규모의 3만 2천 호, 8만 명이 사는 신도시가 조성되는데 교통 문제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지하철 3호선 연장과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광역교통대책으로 제시했는데 이 중 고속도로가 특혜 논란으로 제동이 걸린 겁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상사창 IC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지금은 서울 쪽으로 가려면 좁은 2차선 도로를 따라 크게 우회해야 하지만 고속도로가 뚫리면 잠실까지 한 번에 연결됩니다. 고속도로 등 도로만 뚫리면 잠실 등 강남권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는 위치지만 제때 개통 못할 경우 국토부 계산으로도 2배 이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남시 주민들은 지금도 길이 막힌다며 신도시 입주에 맞춰 고속도로가 개통돼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 도로가 저 가밀지구에서 정체가 많이 돼요. 지하철이 3호선이 들어와도 대중교통이나 이렇게 승용차 가진 사람들은 그 도로 가지고는 안 되죠. 정부는 도로 확장과 신설 노선 검토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근 광주시까지 재추진을 촉구하는 등 반발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안 노선을 두고 여야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을 문재인 정부 때 선정된 용역업체가 만들었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인수위가 개입했을 거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1월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방침을 정했습니다. 공고를 거쳐 3월 15일 업체를 선정했고 첫 결과 보고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사흘 만에 보고였다며 개입 여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3일이라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산하 기관들 인사 다니는 일정도 못 끝낸 상태예요. 내가 3일 사이에 다 받고 끼웠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민주당은 용역업체를 선정한 시점이 대선이 끝난 뒤인 지난해 3월 15일이라며 인수위와 업체가 협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또 본질은 누가 왜 노선을 바꿨는지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였습니까?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인수위 출범은 용역업체 선정 사흘 뒤라며 허위 선동을 멈추라고 맞받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정쟁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읽혀집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정조사 요구는 합법적인 거짓말 잔치를 벌이자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원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을 밝히는 등 여야는 국책 사업을 위한 협치 대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이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함께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혁신위 제안에 대한 응답을 미뤄선 안 된다며 혁신위가 내놓은 것을 받지 않으면 민주당이 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호 쇄신안으로 발표될 예정인 꼼수 탈당 방지책에 대해선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으로 탈당하는 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신규 환자들은 입원이 불가능했고 일부 환자들은 치료 중에 병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하루에 40건 넘게 암수술을 해온 국립암센터도 올스톱 상황에 직면해 환자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퇴원 절차를 밟고 서둘러 걸음을 옮기는 보호자.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급하게 병원을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고가 있어서 구급적으로 해서 지금 빨리 노조 파업 때문에 이동하는 건데 호스피스에 이동했다가 이동 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수술 회복 중 갑작스러운 퇴원 조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파업 때문에 난소한 파업 끝나고 다시 재입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퇴원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환자들 수술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저께부터 지금 병원에 더 있어야 되는데 가태우시고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이곳 국립암센터는 500명까지 입원이 가능하지만 파업을 하게 되면 수용 가능 인원이 줄어 300명가량의 환자가 강제 퇴원 조치되고 있습니다. 신규 입원도 막혔고 예정됐던 수술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예정된 날짜들 수술을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고 다 이제 취소를 한 상태고요. 간호간병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부터도 이미 수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업이 본격화되기 전부터 의료 현장의 차질이 계속되면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직장을 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자는 실업급여에 대해 당정이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로 월급을 더 받고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확인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건데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게 더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이들이 창구를 메웠습니다. 기존에 하던 이제 직종을 변경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취업 연계가 되는 학원을 다닐 수가 있어서 지난해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163만 명. 이 가운데 28%인 45만 명은 한액인 184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세금을 떼고 받은 것보다 많습니다. 당정은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거나 1억 원 가까이 부정한 방식으로 타가는 등 현 상황이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실업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당정은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청년과 여성들의 실업급여 수급 실태를 전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던지. 더불어민주당은 실업급여가 높아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며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하며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목표치와는 차이가 여전히 커서 다음 달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최소 상승폭입니다. 에너지 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16.7%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도 전년 동월보다 4.8% 올라 5월보다 상승폭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근원 CPI 상승률은 여전히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와 차이가 큽니다. 이 때문에 미 연준이 다음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2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택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Nonetheless, inflation pressures continue to run high, and the process of getting inflation back down to 2% has a long way to go. 올해 2회 인상을 시사한 연준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결정을 한 뒤 추가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다시 폭우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김다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오후부터 집중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최고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겠고요.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많게는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평소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과 춘천은 26도 선에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3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부터 사흘간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엽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은 오늘 오후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뒤 이후 한강대로를 따라 행진할 예정으로 서울경찰청은 대규모 집회에 따라 일부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의료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을 진행합니다. 약 4만 5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며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 50분 기존금리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내려온 만큼 4회 연속 동결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하나로 난임 다둥이 임신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앞서 당정은 오늘 오전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 대책을 논의하고 항공보안 등급과 대응 방안 등을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 일정이 야당 주도로 잡힌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불참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주차장을 빠져나오던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근무 중이던 주차 요원을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아 일대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백화점 앞에 차량들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뒤엉켜 있는 차량 사이로 한 사람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다급히 무전을 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강남의 한 백화점 주차장 입구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돌진하더니 40대 주차 요원을 치고 차량 6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겁니다. 주차 요원은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2명도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자 사고 현장 주변에선 큰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관할구청은 우회 도로를 이용하라는 재난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술을 마시진 않은 상태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어제 오전 1시쯤 성남시에 있는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기계 오작동을 조치하는 도중 사고를 당해 손가락 하나가 골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10월에도 기계에 근로자의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나 공장 관리자들이 형사 입건된 바 있습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나눠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범행을 주도한 총책이 중국 공안에 검거됐는데요. 이 범행 총책은 중국 보이싱피싱 조직에서 활동했던 2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강세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을 탄 우유를 나눠준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의 총책이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조직 중간책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가 지난 5월 24일 불법 체류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일당은 지난 4월 학생 13명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건넸습니다. 학생들이 음료를 마시자 이들은 학부모 6명에게 아이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내놓으라는 협박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중국에 머물면서 피싱 범죄의 마약 음료를 이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를 내려 이 씨의 소재를 추적해왔습니다. 이 씨를 비롯한 윗선이 중국으로 도망가자 지난 4월 윤익은 경찰청장은 중국 공안에 검거 협조를 바란다는 친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과 협조해 이 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권에 개입하던 조직 폭력배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2만 7천 원까지 부풀려 판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는데요. 총책인 조폭은 주식 판매 실적이 좋은 이른바 선수를 영입하려는 다른 조직원을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도끼와 흉기를 양손에 든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다가가 돌연 박치기를 하고 위협합니다. 이 30대 남성은 비상장 주식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주식 판매 실적이 좋은 조직원을 다른 조직이 빼가려 하자 협박하는 겁니다. 이처럼 조직폭력배를 총책으로 둔 일당은 과거 주식 리딩방 수익이 줄자 비상장 주식 사기를 마음먹고 직급까지 세분화해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책이 예를 들어 관리자를 갖고 데리고 오면 관리자는 또 그 밑에 뭐 팀장들은 또 상담 팀원들을 또 스카웃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이처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카카오톡과 전화로 상장 계획이 없는 주식을 상장이 확정됐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시주로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고 3달 뒤에 코넥스 상장이 확정된다는 건데 특히 액면가 100원짜리 주식을 270배 부풀려 팔았는데 피해자 864명에게 110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을 품목을 줘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서 이익이 났으니까 사람을 신뢰하게 됐잖아요. 그 신뢰를 이용해가지고 경찰은 이들이 판 비상장 주식 회사들도 범죄에 연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럴 말씀이 없어요. 회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서.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로 일당 51명 중 11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고 범죄 수익 27억 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한가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 카페 운영자 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어제 강 씨와 카페 회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 산업을 비롯한 5개 종목의 주가를 띄워 359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N은 지난 5월 기아 타이거즈 신재학 단장의 아들이 연루된 경기고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이후 2달 넘게 딱 한 경기만 출전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고 자리를 떠났던 야구부 감독이 법원 판결로 복귀하면서 피해 학생 측은 더 큰 불이익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기고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A군의 경기 기록입니다. 최근 출전 기록을 살펴보니 단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년, 같은 포지션에 있는 다른 선수는 지난 2달 동안 5경기를 출전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봐도 대체로 대여섯 경기를 치렀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학교폭력을 신고한 이후 감독이 일부러 경기에서 뺐다고 주장합니다. 출전 명단에는 A군의 이름이 적혀 있지만 실제 경기에서는 A군만 빠져 사실상 유령 선수나 다름없었습니다. 감독은 A군이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경기 기록이 좋지 않아 출전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A군은 지난 3월에 허리 부상을 입어 약 한 달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5월 초에 치료를 마쳤습니다. A군은 감독이 정직 처분을 받아 감독직에서 물러난 이후에야 한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학폭 문제가 불거진 이후 감독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7일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이달 14일까지 감독직을 다시 맡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감독이 다시 돌아와 출전 기회를 박탈시키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수의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기고 측은 출전 배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세계적 부호인 루이비통과 이세와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다수의 외신은 현지 시간 지난 10일 블랙핑크 리사와 명품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 CEO인 프레데릭 아르노의 열애설을 보도했는데요. 리사와 아르노 CEO로 추정되는 인물이 프랑스 파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프레데릭 아르노는 현재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를 이끌고 포브스 선정 세계 부호 2위로 선정된 베르나르 아르노의 넷째 아들인데요. 현재 시계 브랜드 태그 호이어 CEO를 맡고 있고 블랙핑크 멤버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리사의 YG 엔터테인먼트 재계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온 후 YG는 현재 논의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블랙핑크는 오는 8월 YG와의 계약이 만료됩니다. 일론 머스크와 연일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가 이번엔 파격적인 상의 탈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마크 저커버그는 어제 자신의 SNS에 미국 종합 격투기인 MMA UFC 챔피언들과 훈련하는 사진을 올렸는데요. UFC 미들급 챔피언 이스라엘 아데사냐와 패더급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저커버그는 약골이라는 조롱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죠. 한편 저커버그의 새로운 SNS 스레드가 출시 일주일도 안 돼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했고 여기에 머스크의 트위터 이용자 데이터량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의 거친 신경전에 스레드 흥행의 1등 공신은 바로 머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네요. 지난 2019년 화마에 사라진 노트르담 대성당 지붕이 4년 만에 원형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팀은 현지 시간 11일 대성당 지붕의 핵심인 대형 목조 삼각골조 3개를 설치했는데요. 오래된 참나무를 사용해 중세 목수처럼 나무 도끼로 깎아 완성했습니다. 하나의 무게만 약 7톤, 샌느강 위에 대형 바지선을 띄워 구조물을 옮기고 대형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다는데요. 860년 역사의 노트르담 대성당, 2019년 4월 15일 보수공사 도중 불이 나 93m 높이의 첨탑이 무너지고 목조 지붕이 대부분 소실되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죠. 노트르담 대성당은 복원 작업을 거쳐 내년 12월 다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여 만에 인상됩니다. 지하철은 오는 10월 150원이 먼저 오른 뒤 내년에 150원이 추가 인상되고 버스는 당장 다음 달 12일부터 300원씩 더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불어난 적자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오르고 시내버스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서울시는 어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이 오르고 1년 뒤 다시 150원이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번에 금액이 오르면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에 이어 8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원씩 동시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는 견디기 어렵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우리 교통공사는 1조 2천억 적자죠. 또 버스업계도 한 8,500억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구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은 결국 300원 인상인데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 생각으로 갈렸습니다. 아무래도 매일 이용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은 부담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리면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600원이 늘긴 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공교통요금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한 번에 300원 올리든 150원 올리든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버스 요금은 8월 12일부터 간선 지선 버스는 300원, 광역버스는 700원 오릅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는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반대한다며 물가대책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 물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하늘과 바다를 주름잡던 두 공룡의 화석이 나란히 뉴욕 소더비 경매에 나옵니다. 보존 상태가 워낙 좋아서 눈길을 끄는데요. 최종 낙찰가도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네스호의 괴물을 연상시키는 긴 목의 공룡 화석. 길이 약 3.4m의 이 플래시오사우루스 화석은 1990년 영국의 한 채석장에서 발견됐답니다. 1억 년도 더 지난 쥐라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완벽한 보존 상태 덕에 우리 돈 7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낙찰가가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영화에도 나와 잘 알려진 프테라노돈의 화석인데요. 날개 길이만 거의 6m에 달하는 이 익룡의 화석은 8천만여 년 전 백악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상 낙찰가는 무려 50억 원 이상일 거라고요. 최종 낙찰가가 얼마일지에도 관심이 쏠리는 이번 소더비 경매 출품작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빙수며 아이스크림 같은 시원한 간식이라도 없으면 여행이고 관광이고 다 손사래를 치게 되는데요. 태국의 유명 사원에서 관광의 묘미를 살려줄 간식을 내놨답니다. 눈으로 한번 맛보시죠. 무더운 날씨, 두 관광객이 포장지에서 아이스크림을 꺼내듭니다. 어쩐지 바로 먹기에는 문양이 꽤 정교하죠. 어딘가를 배경으로 인증사진을 먼저 남기는데요. 이곳은 태국 방콕의 명소 왓 아룬 사원입니다. 새벽 사원으로도 알려진 이곳의 타일 문양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간식이라는데요. 놓치기 쉬운 사원의 세세한 감상 포인트들을 직접 찾아보고 즐기길 바란다는 게 제작자의 의도입니다. 가격은 89바트, 우리 돈으로 3,300원 정도의 가격에 이곳 새벽 사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데요. 사원의 정체성도 살리고 무더위도 식혀줄 아이디어 상품이었습니다. 더위에 지쳐 시원한 간식을 찾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역대급 폭염이 중국 대륙을 덮쳤는데요. 각지의 동물원에서 동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낑낑대며 끌고 온 상자 안에서 얼음이 쏟아져 나옵니다. 토핑으로 수박, 멜론과 사과 등이 얹어진 과일 빙수는 북극곰들의 몫인데요. 대신 물개들은 얼음 더미에 파묻힌 시원한 먹이와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수영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호랑이 앞에 놓인 꽁꽁 얼린 고기, 자이언트 판다가 꼭 끌어안은 얼음 덩어리, 동물들에게 저마다 폭염 특식이 제공되는데요. 40도가 넘는 역대급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중국 동물원들의 여름나기 풍경입니다. 사람도 동물에게도 참 힘든 계절, 털복숭이 친구들이 폭염을 무사히 잘 넘기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담보 노후연금의 가입 기준이 오는 9월에서 10월 사이 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9억 원 이하였던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이 오른 걸 반영한 건데 가입이 어려웠던 14만여 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1,062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난 1분기 크게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에는 2조 3천억 원, 5월에는 4조 2천억 원이 늘어나는 등 다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가계의 주택자금 수요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납부 시행 첫날인 어제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평소보다 15% 많은 상담 문의가 접수됐습니다. 한국전력은 오후 4시 기준 약 7만 건의 상담이 접수됐다며 이 중 70%가 TV 수신료 분리납부 관련 문의였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지난 시즌 기적처럼 4강에 올라 감동 농구를 선보인 전 고양대의원 김승기 감독과 선수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감동의 재회를 한 김승기 감독은 이번에는 감동 손우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선수들만 땀방울을 흘리던 훈련장에 김승기 감독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시즌 4강 플레이오프 마지막 경기 이후 석 달 만에 선수들을 만난 김 감독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격려였습니다.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알지? 기분 좋게 또 시즌을 할 수 있도록. 훈련에 열중해야 할 시간에 월급도 못 받고 생존을 호소하러 다닌 선수들을 지켜만 봐야 해 답답했던 김 감독. 선수단이 소노 인터내셔널에 인수되고
본인도 감독으로 내정되며 선수들을 다시 만나게 된 김 감독은 재회가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다 같이 다시 작년처럼 저희가 농구 좀 재밌게 하고 이제 감동 농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선수들 보니까 눈물이 나네요. 팀이 공식 승인을 받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김 감독과 선수들은 지난 시즌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다짐으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어렵다고 물러서면 감동이 없어요. 사실 올해는 감동 손으로 좀 아주 또 멋있는 또 다른 농구 또 다가갈 생각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은 다시 전국에 강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 지역에는 이미 비가 시작됐고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구름은 차츰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집중 호우가 쏟아질 텐데요. 시간당 30에서 최고 80mm의 물폭탄이 떨어지겠고요. 내일은 남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에 최고 250mm 이상, 강원과 충청, 전북 북부에도 많게는 2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해안가와 산지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속 20에서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도 평소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6도, 제주 27.6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와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장맛비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다음 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셨습니다.